상실 그리고 치유 MW 희끄문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 출판사 2025년 5월 29일. 미야지학교. 감사해요.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슬픔에 빠져있던 내게 다른 어떤 책보다 도움이 된 책. 혹시 지금 슬픔에 빠져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게 그랬듯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슬픔에 빠져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라. 슬픔은 인내와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아마존 독자. 84페이지 5번째. 마르치 13. 내 슬픔과 같은 슬픔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조지 허버트.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처럼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겪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고. 슬픔을 질투할 수도 있다. 다른 누군가가 나만큼 슬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옳다. 우리의 경험은 그 누구의 경험과도 다르다. 내가 겪는 슬픔이 이 세상 유일한 슬픔인 양,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그 슬픔을 속속들이 살피고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생각도 못한 아픔에 어떻게든 익숙해지는 한 가지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슬픔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이런저런 형태의 슬픔 치유 모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 갑작스레 고통을 겪으면서 특별히 힘겨웠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 그곳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아. 그들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 만나는 장애물과 함정을 알고 있으며 분명히 차차 나아질 거라고 장담하면서 도움을 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내 슬픔은 나의 것이며 나는 인간 가족의 일부다. (85페이지) 마르치 14.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간호를 하는 일이든 손수건을 만드는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엘리자베스 M. 슈얼. 슬픔에서 회복할 때는 모든 것이 힘겹고 부담스러워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손 하나 깐딱 않고 있으면서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나 거대한 사건이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에서 구해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너무 거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할 마음이 드는 사소한 일, 그러니까 오늘 즐겁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일, 가치 있어 보이는 작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것이다. 지금은 필생의 사업을 찾아내야 하는 때가 아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정원 한 구석을 정리하고 소포를 보내고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등 작지만 어서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해야 할 때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해야 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주는 힌트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 그리고 그걸 하려 한다.
86페이지 마치 15. 기억의 가닥은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유도라 웰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 내 삶이 뿌리째 흔들렸다. 도대체 뭐가 안전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뭔가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두려움도 있다. 혹시 내가 다 잊는 건 아닐까? 이제는 그 사람이 곁에 없고 예전처럼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 함께 나누었던 삶에 대한 기억 또한 사라지지 않을까? 상실의 충격 때문에 당분간은 달콤하고 즐거운 기억들이 사라질 수 있다. 상실의 충격 때문에 그런 시간을 기억하기가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슬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기분이 차츰 나아지면 기억의 조각부에 생긴 공간이 다시 채워진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 보물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해 보인다.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삶에 대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 그대로 쌓여 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다. 87페이지 마치 16. 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가 신성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닌 슬픈 약점이다. 마치 삶은 성스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조지 엘리엇. 당연히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성스럽다. 이제 끝나버린 그들의 삶은 완전한 안식 속에 있다. 죽음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모두가 기억하고 엄숙하게 추모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슬퍼하는지를 인정하는 시간이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어린아이가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것은 특히 위험하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을 때의 아이들 반응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가 소홀히 취급받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자신의 슬픔이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만 안타까운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들이 감정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그들도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면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슬픔을 피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누구에게든 호의가 아니다. 그들은 보호해 주기보다 포옹하고 안심시켜 주길 원한다. 우리 모두 그렇다.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 내게서 위안과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88페이지 마치 17. 다이나에게는 삶의 모든 면이 위태로워 보였으며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럽 포르만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특히 그런 일을 갑작스레 겪고 나면 삶이 너무도 허약하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된다. 내 삶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 두려움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엄마는 다른 아이의 귀가 시간이 예상보다 늦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늦어질 것 같으면 전화해. 10분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해 꼭.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는다. 우리 내면의 삶은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이럴 때
하루에 정해진 일과를 차례로 해나가면 정돈된 기분을 느끼므로 사람들은 그런 방식에 매달린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운명의 눈에 띄지 않아 그는 예상치 못한 공포를 겪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두려움은 원초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우리가 겪은 상실 또한 비이성적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변화에 대처할 힘과 용기가 생길 것이다. 때가 되면 내 의지와 힘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려 한다. 89페이지 마치 18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7, 8절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무거운 책임과 고통이 따르며 오해와 배신과 무관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실이라는 수많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위험보다는 좋은 것이 더 많다. 사랑할 때 우리는 신체적, 영적 온기를 나누고 교감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며 외로움과 고립을 견뎌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삶이 더 풍부해졌다고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망설임 없이 사랑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에너지 대부분을 쏟고 났더니 그가 떠나버렸다. 한동안 꼼짝 못하고 지내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와 함께 나누었던 사랑은 우리에게 상실을 이겨낼 힘을 준다. 우리가 알고 있던 희망과 즐거움은 다시 희망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준다. 지금 이 슬픔이 강렬한 것은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 슬픔은 희미해질 것이다. 그 사람과 나누었던 사랑이 강렬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은 우리 삶에서 언제까지나 빛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존재 모두를 비추고 성장시킬 것이다.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절대. 마치 19 넓게 펼쳐진 하늘 땅 위로 드러난 거대한 바위 내 손 안에 사사프라스 잎에 무엇이 있었을까? 난 알지 못했지만 경외감과 고요한 기쁨으로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에이버리 브룩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특별한 치유 장소가 있을 것이다. 예전에 들었던 명상 기술 수업에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아마도 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쨌거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하게 해주는 곳에 가능한 한 자주 가는 게 좋다. 그 장소가 특정한 한 곳이 아닌 같은 종류의 장소일 수도 있다. 친구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바다면 어디든 좋아. 일단 그곳에 가면 그 장소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넓게 펼쳐진 하늘과 드러난 바위 위에 그곳에서 뿜어져 나와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게 얘기하듯 하는 듯한 평화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교감하면서 나를 비롯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확인한다. 91페이지 마치 20. 조목은 햇빛 아래서 자라는 것과 똑같이 안개 속과 구름 아래서로 자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나면 마치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아무것도 계속할 수가 없다. 남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그 삶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삶은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러다 어느 날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다시 빛을 볼 것이고 어둠과 혼돈 속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한 그 시간 내내 사실은 치유와 성장의 과정이 천천히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게 절대 아니다. 겨우내 땅 속에 무기력하게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봄날의 춤을 준비하고 있는 씨앗처럼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묵묵히 새로운 삶을 향해 움직여왔던 것이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처럼 우리도 날개에서 애벌레의 먼지를 떨어내고 날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온몸이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만 같고 다시는 움직이지도 성장하지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이 어두운 땅을 헤치며 나를 이끌고 있다. 92페이지 마치 21. 아, 슬프도다. 겨울은 오고 가버렸건만 슬픔은 해가 바뀔 때마다 또다시 돌아온다. 퍼시 비시 셀리. 기념일. 그 기념일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봄 소풍, 부활절 여행, 독립기념일의 불꽃놀이, 추수감사절의 가족 모임 등등 휴가 때면 하던 일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당연히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사망일 같은 기념일들도 마음을 울적하게 한다. 가끔은 잊기도 한다. 그러다 오후 늦지막이 왜 이렇게 기분이 처지는 걸까 생각하다 달력을 보고는 깨닫는다.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의식은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한다. 시간이 흐르면 지내기가 조금씩 수월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념일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하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슬퍼진다. 그러니 인정하라. 오늘이 그날이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신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져야 한다.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다른 일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다. 온종일 슬픔에 빠져 있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잊지 않을 것이다. 내내는 어김없이 또 올 테니까. 그럴 수 있다면 내 슬픔을 기꺼이 외면하려 한다. 삶은 인내력 테스트가 아니므로. 93페이지 마치 22. 어째서 슬픔이 그처럼 과도한 긴장감으로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제는 습관이 된 수많은 충동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나는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화살을 줄에 맞춘다. 그러다 문득 깨닫고는 화를 내려뜨린다.
C.S. 루이스. 처음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상실의 아픔은 신체 절단의 아픔처럼 느껴진다. 팔다리가 아직 거기에 있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진다. 특히 갑작스레 죽음을 겪고 나면 무의식적인 충동이 일어난다. 식사 준비를 할 때 옛날과 똑같은 수만큼 차린다. 영화를 볼 때 극장 좌석수를 하나 더 계산한다.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심장을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록 마음이 아프다 해도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이 잊히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반가워진다. 딸아이를 보내고 집에 들어서면서 아들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지? 집안 어딜 가도 그 아이가 생각날 텐데. 아들아이가 대답했다. 엄마, 그런 기억이 반가울 때가 올 거예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딸아이가 지내던 방을 지나다 그 아이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치유는 제 속도대로 진행된다. 한때 짐이었던 것이 어느 날 선물이 되기도 한다. 94페이지 말츠 23. 미래에 닥칠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 일들과 맞닥뜨렸을 때 필요하다면 지금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이성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안토니누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없이 맞는 미래가 어떨지 예상하는 것이다. 이런 고통을 예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괴로움을 겪을지 예측할 수 없다. 설령 예측할 수 있다 해도 때가 되기 한참 전부터 그 괴로움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지니고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 그때가 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때도 지금만큼은 유능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다 알 것이다. 그러니 바로 지금의 사건과 불안을 처리하는 게 어떨까? 미지의 걱정은 미지의 미래에 맡기고 오늘의 염려와 걱정에 열중하려 한다. 95페이지 마르츠 24. 절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지독한 슬픔을 겪고 나면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또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내 세상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은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다. 그런 선택은 우리 삶을 아주 풍요롭고 인간적이게 만드는 능력,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강렬하게 가까운 관계를 맺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건 부모님이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아이에게 아무 놀이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물론 너무 위험해서 아이들이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되는 놀이가 있듯
우리 역시 위험을 각오하고 시작해야 하는 관계도 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관계 맺기와 풍부한 인간적 교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간다. 누구에게 마음을 줘야 하는가? 이것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상실이라는 위험이 늘 있다는 이유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망설인다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다. 아이는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걸을 것이다. 사랑할 때의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것이 상실의 위험이라 해도. 96페이지 마치 25. 누구도 오늘 하루의 짐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말은 옳다.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짐이 무거워지는 것은 오늘의 짐에 내일의 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친구들이여, 절대 자신의 등에 내일의 짐까지 얹지 마라. 조지 맥도널드.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예상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럴 필요는 없다. 합리적, 정서적 접근해서 권하는 방식을 따라보면 좋을 듯하다. 하루에 30분씩 슬픔에 완전히 휘말리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먼 미래를 예상하는 것도 허락해본다. 대신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 이런 생각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거부해야 한다. 지금은 안 돼. 너를 위한 시간이 아니야. 5시 30분에 다시 와. 그러면 온전히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어. 5시 30분이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슬픈 생각이 밀려들더라도 그대로 두어라. 30분이 다 되면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른 일을 분주하게 하라. 슬픔이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내 삶이 슬픔에 잠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97페이지 마치 26. 당신이 예술가라면 삶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작품이며 평생에 걸쳐 그렇다. 치유해야 하는 상처가 무엇이든 창조의 순간은 모든 것이 다 괜찮으며 사람은 여전히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내면의 혼란은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메이 사턴. 메이 사턴은 작가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 그것은 근사한 사진이나 술을 넣은 베개, 한 끼 식사, 정원 가꾸기, 방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단어, 색, 나무 조각, 시 혹은 음식을 의미 있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록 슬픔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지긴 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봐라, 나는 슬픔을, 아니 슬픔마저도 받아들여 인생이라는 직물에 쌓아놓는다. 그러니 한 발을 내디뎌라. 뭔가를 만들어라. 시나 그림 등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 어쩌면 식사 준비나 스웨터 만들기가 우리에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 아들이 자살한 어느 친구는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면서 인생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 손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위안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98페이지 마르치 27. 당신의 짐이 아주 무거울 때라도 다른 이의 짐을 조금쯤 가볍게 해줄 수 있다. 당신이 신을 볼 수 없을 때라도 신에게 당신을 보여줄 수는 있다. 성스러운 실체가 사람에게 와 닿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진실한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늘 간직해야 한다. 당신이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때란 없다. 조지 메리엄. 특히 처음 슬픔을 겪을 때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무언가 대단한 걸 할 의지도 기운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함으로써 뇌리를 떠나지 않는 슬픔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맛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슬픔의 계곡에 언제까지나 갇혀있지 않을 거라는 희망도 품게 된다.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다른 사람에게 안도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의 근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놀랍게도 침울한 기분이 사라진다. 99페이지 마르치 28. 슬픔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밀려든다. 생각지도 못한 단서 하나에 슬픔이 한꺼번에 되살아난다. 슬픔은 부서지는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헤집어 놓고는 물러간다. 그리고 나는 무너진다. 아, 뭘 먹고 싶지도, 움직이고 싶지도, 침대에서 나가고 싶지도 않다. 책을 읽고, 일을 하고,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듣고, 아이를 돌보는 일,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의미가 없다. 이 슬픔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다. 이대로 죽는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 무엇에도 관심 없다. 토비 텔벗. 귓가에 들리는 노래 한 자락, 옷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옛날 옷 한 벌, 눈에 익은 글씨체를 담고서 책갈피에서 툭 떨어진 쪽지 하나. 그 어떤 것에도 슬픔이 터질 수 있다. 이제 슬픔이 조금씩 덜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상실감에 우리는 다시 무너진다.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지평선 위에 이 슬픔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슬픔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차지한다. 미래를 보려 해도 우리의 시선은 슬픔의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죽는다는 게 그리 나쁜 생각 같아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와 굉장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지나간다. 그러니 그래, 그 슬픔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또한 기다려라. 슬픔이 밀려들면 받아들인다. 때가 되면 물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0페이지 마르치 29.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라. 특히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라. 그러니까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넘어지면 그때마다 용감하게 일어서라.
당신이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영적인 삶에서 진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프랜시스 살레. 슬픔에서 회복하는 일이 그처럼 힘든 까닭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슬픔 그 자체에 더해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도 낙담하곤 한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슬픔이 또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며 우리를 휩쓸어 버린다. 바로 이럴 때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어제의 낙담에 짓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의 근심과 걱정은 뒤에 남기고 오늘의 문턱을 넘는다. 101페이지 마치 30.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마음을 다스려라.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거나 자극하는 건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흔들려 탁해진 물을 다시 맑게 만들려면 그냥 두어야 하듯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마담 귀용. 이 말 역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야 하며 살아가는 내내 슬픔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슬픔은 접어두고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말로 하기는 쉽다. 늘 이 충고에 따라 살 수는 없으며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은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훈련은 유익하고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 자, 가만히 꼿꼿하게 서서 마음속 제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삶의 모든 스트레스와 슬픔이 팔과 다리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가 발 아래 땅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지는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고통을 떨어낸 두 팔은 허공으로 올라갈 것처럼 가벼워진다. 고통을 모두 떨어내 버렸다고 생각하는가? 몇 발자국 걸어가서 같은 훈련을 반복해보라. 언제 슬픔이 나를 지배하게 할지 결정할 힘은 어느 정도 내 안에 있다. 마치 30일. 세상을 초월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친구들이 바다를 건너듯 죽음은 세상을 건넌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살고 있다. 윌리엄 펜. 죽음의 미스터리를 넓은 바다를 가운데에 두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며 또 희망을 주는 듯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서로 접촉할 수는 없는 걸까? 물론 물리적 죽음은 상대가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슴 아픈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특정한 장소나 시간 혹은 환경과 관계없는 세상 저 너머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사랑은 분명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듯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한다.